저는 북한에서 25년간 가짜 탈북자를 만들어 남한에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6개월간 직접 훈련시킨 27호 요원이 남한으로 떠난 뒤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제가 매일 얼굴을 보던 그 청년은 누구였을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은 평양의 어느 평범한 아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는 말은 맞지 않겠네요. 평양에서 사는 것 자체가 특권이니까요. 그 중에서도 저는 더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국가보위성 해외정보국 상장. 여러분으로 치면 대령급 되겠습니다. 이름은 김성호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가명입니다. 2018년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제 나이 54살. 대동강구역 고급 아파트 15층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대동강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릴 적 들려주시던 그 강이었습니다. 6.25 때도 이 강은 똑같이 흘렀다고 하셨죠. 여보, 일어나세요. 아침 차려놨어요. 아내 순이가 부르는 소리에 식탁에 앉았습니다. 흰쌀밥에 고기 반찬, 김치, 된장찌개. 평양 시민들도 못 먹는 음식이 우리 집상에는 매일 올라왔습니다. 특별 공급소라고 간부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 받아오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외교부 발령 나왔어요. 딸 미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28살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와서 이제 외교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 잘했다. 우리 딸.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싸늘했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8시 전용 차량이 아파트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벤츠. 기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평양 거리는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배급소 앞에 줄 선 사람들. 하지만 우리 차는 그 옆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동무 고생이 많소. 검문소 보위원이 경례를 했습니다. 제 얼굴만 봐도 다들 알아봤습니다. 국가보위성 상장. 평양에서도 손꼽히는 자리였으니까요. 차가 보위성 청사 앞에 멈췄습니다.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청와대나 국회의사당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하 직원들이 복도에서 차렷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상장 동무 안녕하십니까? 수고들 하시오. 제 사무실은 8층에 있었습니다. 넓은 방, 푹신한 의자, 커다란 책상. 벽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리고 김정은 원수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빨간 도장이 찍힌 극비 문서들. 제 손을 거쳐간 서류들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들이었습니다. 상장 동무, 오늘 회의 준비되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와서 보고했습니다. 해외정보국 간부회의. 오늘도 우리는 남조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침투시킬 것인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어떤 임무를 줄 것인가. 여러분,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25년 동안 한 가지 일만 했습니다. 탈북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남한에 보내는 일. 겉으로는 불쌍한 탈북자, 속으로는 조국의 정보를 빼내는 공작원. 그런 사람들을 키우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간부 식당에서 나온 음식은 또 좋았습니다. 평양 냉면에 고기까지. 밖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동무, 새로 들어온 훈련생들 어떻습니까? 옆자리 동료가 물었습니다. 다들 똑똑하오. 특히 27호는 기대가 돼오.
27호. 그 친구 이름은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친구들 만나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둘이서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알았습니다. 2010년 4월 15일. 우리 아들 철수가 전사했다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딱 8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알고 있소. 그날 저는 아들의 시신도 보지 못했습니다. 훈련 중 사고로 전사했다고만 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시신은 어디 있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국을 위해 영웅적으로 희생했다는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주체 사상탑의 불빛도 보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제 아들의 시신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 왜 어디서 죽었는지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 하지만 저는 감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보이부 상장도 체제 앞에서는 그저 복종할 뿐이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아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매일 얼굴을 보는 사람이 바로 제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1년 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거라는 것을. 여러분, 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슨 일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 아마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평범한 보위부원이 아니었습니다. 제 정확한 직책은 국가보위성 해외정보국 대남공작 훈련 책임자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짜 탈북자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들어보십시오. 북한에서는 1990년대부터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진짜 탈북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특별히 훈련시켜서 남한에 보내는 겁니다. 겉으로는 불쌍하게 탈북한 사람, 속으로는 조국을 위해 일하는 공작원. 저는 이런 사람들을 25해 동안 만들어냈습니다. 아침 9시, 저는 평양 외곽의 특수훈련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만수대 지구에서 1시간쯤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민간인이 없었습니다. 지도에도 없는 곳이었죠. 상장 동무 안녕하십니까? 정문에서 경비병이 경례를 했습니다. 철조망이 쳐진 이 건물 안에는 보통 20명에서 30명의 훈련생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20에서 35살 사이였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겠다. 제가 교실에 들어가자 훈련생들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칠판에는 남조선 언어 훈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조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오늘 치맥 어때? 치맥이 뭔지 아는 사람? 한 훈련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치킨과 맥주입니다. 맞았다. 남조선에서는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 야라는 말도 친구끼리는 예사로 쓴다. 우리처럼 동무라고 하면 바로 들킨다. 저는 이렇게 남한 말투, 남한 문화, 남한 생활 방식을 가르쳤습니다. 드라마 대사를 외우게 하고 유행어를 익히게 하고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바꿨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걸을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군대식으로 걷는 버릇이 있습니다. 27호 나와보라. 제가 부르자 한 청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똑똑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나이는 25쯤 됐을 겁니다. 자, 남조선 대학생처럼 걸어봐라. 그 청년이 어깨를 풀고 자연스럽게 걸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남한 젊은이들처럼 여유롭게 힘 빼고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잘했다. 역시 27호는 다르구만. 저는 그 청년을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쩐지 낯익은 것 같기도 하고 친근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왜 그런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재능 있는 훈련생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오후에는 탈북 스토리 만들기 수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탈북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남조선 사람들이 믿을 만한 그럴듯한 이야기 말이다. 칠판에 제가 적었습니다. 1. 가족이 굶어 죽었다. 2. 공개 처형을 목격했다. 3.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4. 탈북 브로커를 만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진짜 겪은 것처럼 눈물까지 흘릴 수 있어야 한다. 훈련생들은 각자 자기 스토리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거짓말을 다듬어줬습니다. 더 그럴듯하게, 더 눈물겹게, 더 믿을만하게. 여러분, 제가 이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훈련생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27호가 다가왔습니다. 상장 동무 질문이 있습니다. 말해보라. 남조선에 가면 정말 자유가 있습니까?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질문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자유라는 건 없다. 남조선도 결국 미제의 식민지일 뿐이다. 우리 공화국만이 진정한 자유가 있는 곳이다. 저는 교과서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본부로 돌아와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27호 훈련생, 남조선 침투 준비 90% 완료. 6개월 내 파견 가능. 충성도 우수, 능력 탁월. 그렇게 저는 수십 명을 남한에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생으로, 어떤 사람은 회사원으로, 어떤 사람은 탈북자 단체 활동가로. 그들은 남한 사회에 스며들어서 정보를 빼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훈련장 갔다 왔어요? 그랬소. 당신, 힘들지 않아요? 그런 일하는 게. 아내는 제 일을 정확히는 몰랐지만 대충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힘들었습니다. 어린 청년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남의 나라에 침투시키는 일이. 하지만 저는 조국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사진 한 장을 꺼내봤습니다. 8회 전 찍은 아들 철수의 사진이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철수야, 아빠가 미안하구나.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33이었을 겁니다. 장가도 갔을 테고 손자도 봤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들은 25에 죽었습니다. 아니,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늘 본 27호 훈련생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어쩐지 우리 아들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투도, 걸음걸이도, 미소 짓는 모습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청년이 정말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제 손으로 제 아들을 공작원으로 만들고 있다는 걸. 여러분, 다음 이야기는 더 충격적입니다. 27호가 남한으로 떠나던 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27호가 남한으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훈련장으로 갔습니다. 마지막 점검을 해야 했습니다. 6개월간의 집중 훈련이 끝나고 이제 실전에 투입되는 날이었습니다. 27호, 준비됐나? 네, 상장 동무. 그 청년은 이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투도,
옷차림도 걸음걸이도 남한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청바지에 운동화, 백팩을 맨 평범한 젊은이 모습이었습니다. 좋다. 그럼 신분을 확인하겠다. 저는 그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가짜 신분증, 가짜 이력서, 가짜 탈북 증명서, 모두 완벽하게 위조된 것들이었습니다. 이름은 이철수입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 우리 아들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나이는 28입니다. 우리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그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좋다. 탈북 스토리를 말해보라. 27호, 아니, 이철수는 유창하게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굶어서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2015년에 어머니마저 병으로 돌아가시고, 저는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탈북 브로커를 만나서 완벽했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하는 모습이 진짜 탈북자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았습니다. 잘했다. 역시 내가 키운 제자 중 최고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청년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쩐지 슬픈 것 같았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것 같았습니다. 상장동무. 왜 그러나?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이 청년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걸, 다른 훈련생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걸. 오전 10시 출발 시간이었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비밀 루트를 통해 먼저 단동으로 가고 거기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남한으로 들어가는 계획이었습니다. 27호, 임무를 명심하라. 남조선에 도착하면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을 것이다. 거기서 절대 의심받지 마라. 그리고 정착하면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라. 알겠습니다. 그가 경례를 했습니다. 저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장동무, 저 꼭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 조국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상했습니다. 마치 돌아오겠다는 말이 다른 의미인 것처럼, 마치 다시 만나겠다는 약속처럼.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차가 멀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십 명을 보냈는데 왜 유독 이 청년만 이렇게 마음에 걸렸을까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7호 요원, 2017년 10월 15일 난파 완료. 예상 도착일 11월 초. 임무 탈북자 단체 침투 및 정보 수집. 그렇게 27호는 떠났습니다. 저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훈련생들이 들어왔고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거짓말을 가르치고 연기를 시키고 공작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18년 1월 27호로부터 첫 보고가 왔습니다. 무사히 도착. 하나원 교육 이수. 서울 정착 중. 저는 안도했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고 내용이 너무 간략했습니다. 보통은 더 자세히 보고하는데 또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18년 4월 두 번째 보고가 왔습니다. 탈북자 단체 접촉 중, 남조선 생활 적응 중. 역시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열의가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키운 공작원들은 보통 더 적극적으로 보고했는데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친구가 마음이 흔들리는 건 아닐까? 남한 생활에 빠져서 임무를 잊는 건 아닐까?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녁을 먹다가 TV를 봤습니다. 남조선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가끔 남한 방송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적을 알아야 이긴다는 명목으로요. 뉴스에 탈북자들이 나왔습니다.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 사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친구들과 영화 보러 가고, 여보, 저 사람들 행복해 보이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렇소.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들은 진짜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배운 남조선의 지옥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아들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철수야, 너도 저렇게 살고 싶었을까?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아이는 낳았을까? 그리고 문득 27호가 생각났습니다. 그 친구가 남한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혹시 행복할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27호가 이미 마음을 바꿨다는 걸, 그가 더 이상 공작원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걸, 그리고 곧 저에게 충격적인 연락이 올 거라는 걸. 여러분, 다음 이야기부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모두 진실입니다. 2018년 9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책상 위에 빨간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극비 문서였습니다. 손을 떨며 열었습니다. 27호 요원, 귀환 명령 불응, 임무 거부 의사 표명, 즉각 회수 조치 요망.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배신입니다. 제가 직접 키운 공작원이 배신을 한 겁니다. 25해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급히 해외정보국 국장실로 갔습니다. 국장 동무,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국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건넸습니다. 27호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남조선은 우리가 배운 것과 다릅니다. 여기는 지옥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상장 동무, 진정하시오. 이런 일도 있는 법이요. 아닙니다. 제가 직접 키운 요원인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즉시 대책회의에 들어갔습니다. 27호를 회수하거나 안 되면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게 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일까요? 왜 유독 이 친구의 배신이 이렇게 아팠을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요. 하지만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 곁에 앉았습니다. 말해봐요. 당신 혼자 감당하지 말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훈련생 하나가 배신했소.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상한 게 그 친구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오. 마치 우리 철수를 잃은 것처럼.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혹시 그 훈련생이 우리 철수와 비슷했나요? 그랬소. 나이도 생김새도 말투도. 그래서 더 아끼고 더 신경 썼는지도 모르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7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철수의 얼굴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27호 회수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훈련 책임자로서 요원 관리 실패. 하지만 다행히 해임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경고 조치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2018년 11월 중국에 있는 우리 연락책으로부터 소포 하나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으로 정확하게 왔습니다. 사무실에서 몰래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봉투 하나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필체가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상장 동무께 저는 27호입니다. 아니, 이제는 이철수라고 불립니다. 동무, 아니, 이제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저는 선생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남한은 우리가 배운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지옥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밤거리가 환하고 가게에는 물건이 넘칩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배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석 달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우리가 속았습니다. 선생님,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아들입니다. 그 순간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다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자가 흔들렸습니다. 2010년 4월,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보이부가 저를 데려갔습니다. 제 신분을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공작원 훈련장에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제 아버지를. 하지만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둘 다 죽을 테니까요. 6개월 동안 저는 매일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훈련받으면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울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출발하던 날 저는 다짐했습니다. 남한에 가면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아버지를 이 지옥에서 꺼내야겠다고. 아버지, 저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꼭 오세요. 제발. 이 편지와 함께 보내는 USB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제 출생 증명서, 어린 시절 사진, DNA 검사 신청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철수 올림. 편지를 읽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25해 보이부 생활 중 처음으로 사무실에서 울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내가 매일 만났던 27호가 내 아들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내 아들을 공작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아들을 택할 것인가, 조국을 택할 것인가. 그날 밤 저는 USB를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손이 떨려서 USB를 꽂는 데만 한참 걸렸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파일. 아버지께 TXT. 아버지, 이 파일들을 보시면 모든 걸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2010년 4월 14일 훈련 중 사고로 죽지 않았습니다. 보이부 상급 지시로 비밀리에 격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 사진 폴더. 클릭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떴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2010년 4월 15일 어린 철수가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병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2011년. 머리를 밀고 다른 옷을 입은 철수.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해마다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자라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2015년 사진에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보이부 학교 입학. 새 이름은 박명철. 과거는 모두 지워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 아들이, 제 철수가 이런 일을 겪고 있었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2016년 사진. 훈련복을 입은 철수. 아니, 박명철. 아니, 27호. 뒷면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공작원 훈련 시작. 담당 교관은 우리 아버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파일. 아버지에게 못한 말. 다크. 파일을 열었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2017년 4월 1일. 오늘 처음 아버지를 봤다. 10년 만이다. 아버지는 나를 몰라봤다. 당연하다. 내 얼굴도, 이름도, 모든 게 바뀌었으니까. 27호 나와보라.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울고 싶었다. 아버지, 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아버지가 내 어깨를 두드렸을 때 그것이 10년 만에 느끼는 아버지의 손길이었다. 얼마나 그리웠는지. 다음 일기. 2017년 5월 20일. 오늘 아버지가 말했다. 27호, 너는 내 제자 중 최고다. 아버지, 전 당신 아들인데요. 당신의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싶었는데요. 밤마다 울었다. 이 훈련소에서 나만 운다. 다른 훈련생들은 모른다. 내가 왜 우는지. 2017년 7월 10일. 오늘 점심때 아버지와 나란히 앉았다. 아버지가 물었다. 27호, 고향이 어디냐? 함경북도입니다. 거짓말이다. 내 고향은 평양이다. 우리 집은 대동강구역이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깐 멍한 표정을 지었다. 혹시 눈치챘을까? 아니다. 불가능하다. 그날 밤 또 울었다. 2017년 10월 10일. 내일 출발한다. 남한으로. 오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내 어깨를 두드렸다. 27호, 잘하고 와라. 조국이 기다린다. 저는 조용히 말했다. 꼭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말을 했다. 아버지, 제가 다시 만나러 오겠습니다. 진짜 아들로. 아버지는 몰랐을 것이다.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는 걸.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 때문에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파일. 남한에서의 편지들. 다크. 2017년 11월 1일. 서울. 아버지, 저는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정말 다릅니다. 하나원에서 교육받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2월 14일. 서울. 오늘 편의점에 갔습니다. 밤 11시인데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라면을 하나 샀습니다. 끓여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평양에서 특권층이라고 먹던 것보다 여기 라면이 더 맛있었습니다. 우리는 뭐였을까요? 2018년 5월 1일. 서울. 오늘 어린이 대공원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면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사진 찍어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문득 생각났습니다.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평양 대성산에 데리고 가주셨던 날을.
그때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산을 올랐습니다. 정상에서 평양 시내를 내려다보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철수야, 저 도시를 지키는 게 아빠 일이란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크면 아빠처럼 될래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를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어깨에 손이 닿았습니다. 여보, 아내였습니다. 언제 깼는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철수가 살아있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7호가 우리 아들이었소. 아내가 화면을 봤습니다. 철수의 사진들이, 일기가, 편지들이 보였습니다. 아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었을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한테 가요. 하지만 당신 평생 조국을 위해 살았잖아요. 이제는 아들을 위해 사세요. 우리 철수를 위해. 아내의 말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탈북하면 딸 미라는 어떻게 될까요? 숙청당할 겁니다. 친척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갈 겁니다. 하지만 내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아들에게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탈북을 준비했는지입니다. 그리고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저는 탈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부 상장이 탈북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야만 했습니다. 제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순이, 나는 갈 거요. 철수한테. 알아요. 저도 같이 갈게요. 안 돼요. 당신까지 가면 미란이는? 딸 미란이는 이제 갓 외교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둘이 탈북하면 미란이는 즉시 숙청당할 겁니다. 그럼 제가 남아서 미란이를 지킬게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적어도 한 명의 자식은 살려야 한다고. 당신 철수 만나거든 꼭 전해줘요. 엄마가 보고 싶어 했다고.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고. 저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30해를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첫 번째 준비, 루트 확보. 저는 보이부 상장이었습니다. 중국 출장을 갈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 단독 출장 계획을 넣었습니다. 두 번째 준비, 연락책 확보. 중국에 있는 우리 공작원 중 한 명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우리 동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20년간 중국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우리 동무, 내가 부탁이 하나 있소. 말씀하십시오. 상장 동무. 만약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줄 수 있겠소? 우리 동무는 저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 번째 준비, 아들과의 연락. 저는 조심스럽게 중국 브로커를 통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철수에게, 아빠다. 내 편지 받았다. 아빠가 곧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2019년 10월쯤 갈 수 있을 것 같다. 아빠가 늦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아들아. 한 달 뒤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정말 오시는 거예요? 저는 매일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를 만날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서울에는 벚꽃이 정말 예뻐요. 내년 봄에 같이 보러 가요.
그리고 아버지, 고기도 같이 먹어요. 삼겹살이라고 여기는 정말 맛있어요. 빨리 오세요. 제발. 철수. 편지를 읽으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2019년 봄이 왔습니다. 평양에도 벚꽃이 피었습니다. 대동강변에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철수야, 내년 봄에는 서울에서 같이 보자. 저는 매일 그렇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6월, 보이부 내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누군가 제 동선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상장 동무, 최근 중국 출장 계획이 있으십니까? 부국장이 물었습니다. 네, 10월에 단독 출장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특별한 이유라도? 루트 점검입니다. 정기 점검이죠. 부국장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잘 다녀오십시오. 불안했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일정을 앞당겨야 할 것 같소. 언제요? 9월. 더 이상 기다리면 위험할 것 같소.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조심해요. 2019년 8월, 저는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철수야, 아빠가 9월에 간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라. 아빠가 갈 테니까. 기다려라. 이제 정말 고지다. 아빠가 평생 못 해준 것들, 이제부터 다 해주마. 8월 말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 9월이요? 정말이요? 저 벌써 설레요. 매일 달력 보면서 날짜 세고 있어요. 아버지, 제가 작은 원룸이지만 방 하나 더 얻었어요. 아버지 올 때까지 아무도 안 들여보낼게요. 그리고 아버지, 저 요즘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서 돈 좀 모았어요. 아버지 오시면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요. 빨리 보고 싶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철수. 그 편지를 읽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을 하나 더 얻어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월 10일 출장 명령서가 나왔습니다. 단독 출장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중요한 건 제 몸뚱이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9월 19일 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아내와 둘이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딸 미란이는 출장 중이었습니다. 차라리 잘 됐습니다. 딸한테는 끝까지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30년 잘 살았죠? 그랬소. 철수 잘 키우고, 미란이 잘 키우고, 우리 행복했죠? 행복했소. 그럼 됐어요. 이제 당신은 아들한테 가세요. 제가 여기 남아서 미란이 지킬게요. 아내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순이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철수 보거든 엄마가 매일 기도했다고 전해줘요. 그리고 꼭 행복하게 살라고요. 그날 밤 우리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안고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9월 20일 아침,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평양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55년을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안녕, 평양. 안녕, 내 조국.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철수야, 아빠가 간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단동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다는 것을. 2019년 9월 20일 오후 3시 단동공항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보이부에서 예약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의심받으면 안 됐습니다. 저녁 6시 공식 일정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리 동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리 약속한 암호였습니다. 내일 아침 7시 압록강 공원. 1시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탈출합니다. 내일이면 자유입니다. 내일이면 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저 건너가 북한이었습니다. 제 조국이었습니다. 미안하오, 순이. 미란아, 아빠를 용서해다오. 6시 30분 호텔을 나섰습니다. 최소한의 짐만 들었습니다. 압록강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침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로 걸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7시 정각. 리 동무가 나타났습니다. 상장 동무. 고맙소. 이 차를 타십시오. 한국 영사관으로 직행합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단동 시내를 빠져나갔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갑자기 리 동무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뭐라고요? 리 동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상장 동무,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요? 평양에서 추격조가 출발했습니다. 당신 탈출을 눈치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언제요? 오늘 새벽 4시. 지금쯤 단동에 도착했을 겁니다. 빨랐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어떻게 하죠? 영사관까지는 아직 2시간 더 걸립니다.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차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뒤따라오는 차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리 동무 어디요? 선양 근처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추격조는? 모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검은색 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리 동무. 봤습니다. 리 동무가 핸들을 틀었습니다. 차가 급회전했습니다. 뒷차도 따라왔습니다. 저들이요. 보이부 추격조입니다. 카체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도로에서 북한 보이부 차량과 추격전을 벌이는 겁니다. 리 동무 영사관까지 얼마나 남았소? 30분. 30분만 버티면 됩니다. 차가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뒷차가 들이받으려고 했습니다. 상장 동무 영사관에 전화하세요. 지금 당장. 리 동무가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한국 영사관입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북한에서 온 김성우입니다. 지금 탈북 중입니다.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십니까? 선양 외곽, 지금 영사관으로 가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오십시오. 영사관 정문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뒤를 봤습니다. 추격조 차량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리 동무, 조금만 더, 조금만요. 15분이 지났습니다. 저 멀리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입니다. 저기가 영사관 구역입니다. 하지만 뒷차도 바짝 붙었습니다. 퍽! 뒤에서 충격이 왔습니다. 들이받은 겁니다. 으악! 차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리 동무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저 앞에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영사관이었습니다. 저기다. 저기. 차가 영사관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빨리 내리세요.
저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영사관 문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추격조도 차를 세웠습니다.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김성호, 멈춰. 하지만 저는 계속 뛰었습니다. 영사관 정문. 한국 직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5m, 3m, 1m. 제 손이 문 손잡이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손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놓지 못해. 추격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온 힘을 다해 문을 열었습니다. 영사관 안으로 넘어졌습니다. 들어왔습니다. 한국 직원들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추격조는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영사관은 한국 땅이었으니까요.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해냈습니다.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1시간 뒤 영사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와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성호 씨, 가족은 안 계십니까? 아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아드님 성함이 이철수입니다. 2017년에 탈북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아, 이철수 씨, 있습니다. 연락드릴까요? 네, 제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계속 안 받으시는데. 불안했습니다. 왜 안 받을까요? 직원이 다른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탈북자 지원 단체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철수 씨 좀 바꿔주세요. 아버님이 탈북하셔서. 네. 뭐라고요? 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 그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철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김성호 씨, 앉으세요. 말씀하십시오. 제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직원이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철수 씨가 3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교통사고였습니다. 6월 15일에 주저앉았습니다. 6월 15일, 제가 탈출을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9월에 간다고 편지를 보내기 전이었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경찰 보고서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건 암살입니다. 북한 공작조가 죽인 겁니다.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위장입니다. 다 위장이라고요.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제가 도착하기 3개월 전에 죽었습니다. 제 아들은 저를 기다리다가 죽었습니다. 철수야, 철수야.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늦었다. 아빠가 너무 늦었다. 여러분, 저는 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일, 저는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중국 영사관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제3국을 거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없었으니까요. 공항에서 나오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김성호 씨이십니까? 네. 저는 새터민 희망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이철수 씨, 친구였습니다. 그 사람 손에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철수 씨가 남긴 겁니다. 아버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상자를 받았습니다. 떨렸습니다. 철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오시면 이걸 꼭 드리라고 했습니다. 6월에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제게 맡겼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하나원 기숙사 방에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노트 한 권과 USB 그리고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 이 편지를 읽으신다는 건 아버지가 무사히 오셨다는 뜻이겠죠? 축하합니다, 아버지. 자유를 얻으셨네요. 저는 요즘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이렇게 준비해둡니다. 아버지, 이 노트를 보세요. 제가 3년간 기록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USB에는 아버지가 훈련시킨 공작원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아버지, 만약 제가 못 만나 뵙게 되더라도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10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마지막 3년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올 거야, 같이 살 거야,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제 대신 이 일을 해주세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세요. 아버지처럼 속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해주세요. 저는 먼저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언젠가 아버지가 오시면 그때 다시 만나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들 철수 올림. 2019년 6월 8일.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2017년 11월 5일. 오늘 하나원 교육을 시작했다. 교관이 물었다. 왜 탈북했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자유를 찾아서입니다. 거짓말이다. 나는 공작원이다. 하지만 이 자유라는 게 진짜인 것 같다. 2017년 12월 25일. 성탄절. 서울거리가 불빛으로 가득하다. 사람들이 웃으며 걷는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는다. 평양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이다. 나는 오늘 결심했다. 공작원을 그만두기로. 2018년 3월 1일. 오늘 탈북자 모임에 갔다. 한 할머니가 우셨다. 손자를 북에 두고 왔다고. 나는 생각했다.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우셨을까? 내가 죽었다고 들었을 때 저렇게 우셨을까? 2019년 5월 30일. 아버지께 편지를 보냈다. 9월에 오신다고 하셨다. 4개월만 기다리면 된다. 나는 매일 달력을 본다. 하루하루 지워간다. 아버지, 빨리 오세요.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공작원 명단. XLSX. 수십 명의 이름과 정보가 있었습니다. 제가 훈련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적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파일. 보위부 내부 문서. PDF. 철수가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밀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위치, 처형 기록, 고문 방법들. 철수야. 아들이 목숨 걸고 모은 자료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국정원에 연락했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 신원, 제 경력, 제 이야기 모두, 그리고 철수가 남긴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김성호 씨, 이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들이 모은 겁니다. 제 아들의 유산입니다. 2020년 1월, 저는 하나원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2월,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철수가 살았던 동네 근처였습니다. 3월, 철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서울 근교 공동묘지였습니다. 철수야. 묘비에 적힌 이름. 이철수, 1985-2019. 아빠가 늦어서 미안하다.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아빠가 내 뜻을 이어갈게.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탈북자 모임에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보위부의 실체를, 공작원 시스템을 알렸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위원회에도 증언했습니다. 철수가 남긴 자료들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어느 날 한 탈북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 아들 철수 형을 알았습니다. 그래요? 형이 생전에 자주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곧 온다. 우리 아버지는 진실을 알고 있다고요. 형이 돌아가시기 전날 저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못하면 너라도 해라. 북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라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소. 그 말 전해줘서. 지금 저는 58살입니다. 한국에 온 지 5년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엽니다. 서울 하늘을 봅니다. 자유로운 하늘입니다. 편의점에 갑니다.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라면을 삽니다. 철수가 좋아했다던 그 라면을. 공원을 산책합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걷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습니다. 가끔 철수 무덤에 갑니다. 소주 한 잔 따라 놓고 이야기합니다. 철수야, 아빠 오늘도 강연했다. 내 이야기했다. 사람들이 많이 울더라. 철수야, 너 기억하지? 내가 5살 때 대성산 갔던 거. 그때는 아빠가 조국을 지킨다고 했지. 이제는 진실을 지킨다. 철수야, 엄마 소식 들었다. 아직 평양에 계시대. 미란이도 무사하고. 걱정하지 마. 여러분, 저는 북한 보위부 상장이었습니다. 25해 동안 체제를 지켰습니다. 거짓말을 가르쳤습니다. 공작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저를 구했습니다. 아들이 보여준 진실이 저를 자유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의 유산을 지킵니다. 북한에 계신 분들에게 말합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자유는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민족이 다시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평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내를 만나러, 딸을 만나러, 그리고 대동강변을 걸으며 말하고 싶습니다. 순이, 우리 철수 약속 지켰소. 진실을 알렸소. 여러분, 북한에도 저 같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의심하면서도 살아가는 사람들, 진실을 알면서도 참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언젠가 우리 모두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만날 것입니다. 제 아들 철수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희망을 놓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수야, 아빠가 끝까지 할게. 약속한다.